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알파입니다. 자, 오늘은 주간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좀 가져볼 생각입니다. 매주 한 번씩 주간 관심 종목을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날이라서 가장 쉽게 먼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요즘 수익률이 좀 괜찮다고 하니까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들을 가져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있을 이슈들,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뭐 이번 주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바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죠. FOMC의 금리 결정 성명서와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입니다. 항상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이 전 세계인들이 집중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 여기서 이제 얘기할 거는 지금 99%도 아닙니다. 99%도 아니고요.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100%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를 올해 더 하느냐 아니면은 이 한 번으로 끝내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먼저 뭐 수입 물가 지수가 좀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뭐 크게 변동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났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택 착공 건수, 건설 허가 건수 이런 것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FOMC의 금리 결정 성명서와 그 다음에 기자회견,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고, 이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인하가 아니라 어떤 거냐, 바로 이번 올해 얼마나 금리 인하를 몇 번 더 할 것이냐,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이제 이미 그 다음날 나온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실업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에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실업이 그러니까 실업이 좋아진다고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실업이 많아질수록 금리 인하에 긍정적 영향이 있지만 이건 다음 날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업수당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서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또 증시에는 이번에 안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죠. 경기 선행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에 있을 안 좋은 이슈, 그러니까 악재라고 하죠. 악재가 있다면 여러분들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악재는요, 악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올라갈 시장에 나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생각하시고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사십시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기자회견에서 이번 올해 몇 번이냐, 그 다음에 과연 B컷을 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B컷은 0.5% 인하입니다. 0.5% 인하를 하느냐, 이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시가 하락하면 기회이기 때문에 꼭 사셔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닥터 둠이죠. 증시가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고마워하십시오. 이분들이 시장이 떨어진다고 할 때마다 시장이 못 가면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폭락할 때는요, 닥터 둠 분들이,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한다, 폭락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이럴 때가 위험할 때지, 지금처럼 폭락한다고 막 말을 할 때는 위험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서 닥터든 비스무리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을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할 때고, 지금은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닥터든 이야기,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이슈 먼저 여러분들 꼭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의 매수 종목을 한번 볼 생각인데, 오늘은 좀 쉽게 국민연금 올해 이제 수익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에서 31%, 나름 좀 방어를 했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1%, 해외 주식에 원래 수익률이 괜찮았는데 지금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좀 낮아졌어요. 하지만 이거 이제 매도하고 이런 걸 보시면 아실 텐데 이건 무시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 채권, 그다음 해외 채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수익률이 뭐 31%지만 나머지가 떨어졌다 하는데, 여기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국내 주식을요 지금 보시면 31.34% 가지고 있지만 국내 주식 비중이 15%에 불과합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15%고 해외 주식이 35%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나 되기 때문에 2배가 넘어요. 자, 그리고 이 현재 국내 주식 수익률이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지금 IT부터 시작해가지고 IT 결국 AI가 가장 큰 이슈라는 거 알 수 있을 까.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하게 된다면 금융주, 그 다음에 소비재들 있고 그 중에서도 뭐 북미가 70%, 그 다음에 유럽이 14%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미국 주식의 수익률은 낮잖아요. 매매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누구나 미국 주식을 하면은 그런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자 국민연금이 엔비디아를 얼마에 매수를 했느냐 보시면은요 매도 1위 종목이 엔비디아였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11만 주나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평균 매수가가요 29달러입니다. 평균 매수가가 29달러예요.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금 거의 한 160달러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 정도에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그럼 30달러, 150달러만 해도 5배, 국민연금이 5배를 가져간 거예요. 엔비디아를. AI 보고 들어가서. 그래서 국민연금이 매매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뭐 국내 주식 수익률보다 미국 주식이 낮다고 해서 여러분들 국민연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테슬라도 국민연금 매수해가지고 매도한 금액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테슬라를 언제 135달러에 매수를 했습니다. 135달러에 매수를 했어요. 그때 막 엄청 시끄러울 때였거든요. 막 테슬라 트럼프랑 해가지고 시끄러울 때였는데 여기였습니다. 이 정도. 그때 한참 시끄러울 때 이 정도에 평균 매수가가 135달러고요. 135달러 여기네요. 135달러 이 정도.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여기 완전 딱 빠질 때 여기 딱 이럴 때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5달러 여기네요. 135달러 이 정도. 그리고 매도한 게 340달러입니다.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배 이상이죠. 적어도 2배 이상. 그래서 국민연금이 매매를 못한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에 가장 비중 늘린 종목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를 많이 늘린 이유가 뭐가 될까요? 바로 오게임3 있죠? 오게임3, 오징어 게임 3. 글씨를 좀 못 썼네요. 예쁘게 써볼게요. 오게임3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있습니다. K-대헌이라고 하는데 또 이게 전세계 1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넷플릭스를 좀 많이 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 종목 올해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될지 모른다면 테슬라, 그리고 맨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 구글, 현재까지 뭘 사야 될지 모른다면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린 게 바로 테슬라, 구글인데 현재 국민연금 테슬라 조금 더 샀네요. 그 다음에 엠러빈, 그 다음에 캐피탈 원 파이낸셜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런 종목들 하나씩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종목들 말고 국민연금이 새롭게 매수를 했거나 그 다음에 이번에 비중을 늘렸거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볼 생각인데요. 먼저 넷플릭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넷플릭스 차트입니다. 넷플릭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참 이런 종목은 언제 매수하는 게 좋으냐, 이건 바로 다 적어줬습니다. 차트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121선에 닿을 때마다 매수하면 한 번씩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만약에 나도 한번 실적 개선 기대감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 산다고 하니까 사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121선에 닿을 때마다 사시면 되고요. 현재는 아직까지 이 추세도 깨지 않고 정확하게 상승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넷플릭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가면은 또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고점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거의 다 항상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넷플릭스가 한 번 더 각도를 올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올렸죠. 그럼 이제 사실은 약간 이럴 때가 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좀 제대로 각도가 나오진 않았네요. 이렇게 한번 쭉 추세를 타고 가다가 이제 한번 상승 추세를 각도를 바꿔서 올릴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각도를 이렇게 좀 우상향으로 한 번씩 올릴 때마다 조금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각도를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꺾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쭉 꺾였다가 올라올 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120선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사실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차트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만 조금 만들도록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하실 분들 있다면 1150달러? 1150달러까지 안 오겠네요. 한 1160달러 이하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담아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야지 아마존 같은 종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살 것 같다. 그런 어떤 국민연금의 생각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 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떨어졌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제 이따가 뭐 테슬라라든지 종목들 보시면 하실 텐데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팍 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 현재 AI나 이런 모멘텀이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아니죠. S&P 500에다가 그다음에 대형주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아직 모멘텀이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 좀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다른 종목들만큼 올라가지 못한 것 같은데 만약에 사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뭐 220달러, 230달러 이하 정도 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좀 안 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우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려면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금리를 안 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금리 인하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성이 나온다던가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사실 분들이 있다면 230달러 이하가 될 것 같고 현재 51선 계속 쭉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1선 이하인 225달러 정도가 저점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보시면은 이거는 뭐 시장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뚫지 못하고 다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또 뚫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저항선이 235달러 정도가 저항선인데 이 저항선을 뚫으려면 모멘텀이 좀 센 게 필요하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마존도 AI 이쪽에서 좀 모멘텀이 더 센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를 저번 주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테슬라 영상 제가 그 10배 좀 갈 수도 있겠다. 이 종목은 꼭 보셔야 된다. 만약에 뭘 살지 모른다면 여러분들 테슬라를 한번 주의 깊게 봐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구글이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였습니다. 두 종목이었는데 자, 이 이유는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시면 나올 것 같고 지금 제가 여기서 삼각 수렴 여기서 하다가 여기 딛거나 여기서 좀 50에서 밑으로 빠지면은 여러분들 꼭 담으셔야 된다. 뭘 살지 모른다면은 여러분들이 뭘 살지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굳이 뭐 담으실 필요 없겠지만 나는 미국 주식 하고 싶은데 뭐 살지 모르겠는데 하신다면은 테슬라를 꼭 보시라 말씀드렸고 이건 뭐 1, 2년 안에 끝난 내용은 아니고요. 적어도 3, 4년 정도는 가져가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중간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여러분들 굳이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원래 종목이 예전부터 보면은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빠질 때 확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약간 조금 트럼프랑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 할지도 모르고 이상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갑자기 정치한다고 가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실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 때문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이걸 트레이딩한다 테슬라를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트레이딩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뉴스나 이런 것도 우리가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테슬라는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바닥에서 쭉쭉 떨어질 때마다 사시고 한 3, 4년 짧아도 2년 이상은 가져간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주총에서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8단계로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실적을 끌어올릴 여러 가지 어떤 허들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12단계였나요? 어쨌든 이걸 이제 통과하게 되면 주가가 8배로 올라가야 돼요. 이 주가 8배가 올라가고 나면 일론 머스크는 1조 달러죠. 뭐 1,400조 원인가요? 하여튼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를 받아갈 수 있는데 그게 뭐 돈으로 받아가는 게 아니고 또 그 안에 또 그것도 있습니다. 막 이 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그 돈을 막 다 가져가가지고 회사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테슬라의 지분을 원했습니다. 계속 이 일론 머스크는 지분을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뭐 살지 모른다 그러면 테슬라를 한번 여러분들 꼭 주의 깊게 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마 말씀을 그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무조건 여기에서 사셔야 된다. 그리고 안 떨어지면은 조금 기다려보자.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 꼭 주의 깊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서는 따라가지 마세요. 여기서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한 번 더 내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 방에 막 주르륵 올라가가지고 끝나는 그런 종목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엠러빈입니다. 자, 다음 종목 엠러빈인데 엠러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한번 조금 여러분들 기억을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쭉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엠러빈은 간단히 말해서 이제 모바일 광고 있죠. 여러분들 앱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앱을 만드는 개발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모바일 광고를 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뭐 사용자 유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모두 AI 알고리즘으로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앱을 만들거나 앱을 광고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사용자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용자들 말고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중요한 그런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러빈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국민연금이 6월 달에 지금 발표한 게 지금 이제 이렇게 종목들 매수했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을 늘리거나 아니면 뭐 매수를 했거나 이게 바로 지금 이 정도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국민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주식 못하는 친구들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주식 잘하는 사람들 다 몰려가지고 하는 게 국민연금의 그런 포트폴리오 이런 건데 그게 뭐 안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어려웠다는 거지.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은 좀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엠러빈 앞으로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들은 제가 엠러빈을 한 번 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냥 이번 주에 관심 종목 중에서 국민연금 위주로 보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목도 볼 게 많거든요. 국민연금이 이제 신규로 매수한 종목들이 몇 개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종목은 캐피탈 원 파이낸셜입니다. 자, 캐피탈 원 파이낸셜 같은 종목은 뭐 금리 피크아웃 논의 속에서 이제 신용 사이클이 이제 정상화된다면 이제 이거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 뭐 신용카드,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대출, 그리고 뭐 또 은행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미국에서는 9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업 뱅킹, 소비자 뱅킹 이런 걸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은행은 당연히 금리 인하, 제가 나중에 금리 인하 수혜주들 말씀드릴 때 뭐 건설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한번 쭉 정리할 때 해드릴 테니까 구독해 두시면 제가 그 영상 나올 때 여러분들 한번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지금 이 종목과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은행이니까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골드만삭스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잠깐. 골드만삭스도 지금 현재 전 고점 여기죠. 자,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행주도 이제 금리 인하를 거의 다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건 골드만삭스 차트고요. 그 다음에 JP모건입니다. JP모건도 역시 자, 지금 그 전까지 금리 인하 할까 안 할까 모르는 상황에서 전고점을 뚫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뚫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캐피탈 원 파이낸셜 역시도 지금은 이제 전고점을 뚫고 이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만 잘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전체적으로 은행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만큼은 아니네요. 어쨌든 그래도 이 종목이 9번째로 큰 은행인데 뭔가 국민연금만이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더 많은 대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걸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을 늘린 종목들 뭐 넷플릭스, 아마존, 테슬라, 엠러빈, 캐피탈원 파이낸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편입한 종목이 있습니다. 신규 편입한 종목. 그래서 신규 편입한 종목을 지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렐리언트 코퍼레이션과 두 번째로는 아멘텀 홀딩스입니다. 자, AI 양자 컴퓨터 장비 기업 렐리언트 코퍼레이션과 그 다음 방산원체 아멘텀 홀딩스가 눈에 띕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 렐리언트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AI와 양자 컴퓨팅용 통신 규격 프로토콜 검증 장비입니다. 검증 장비. 그래서 이 이제 계측도 하고 뭐 센서 시스템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AI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이 들어갑니다. 결국에 AI에서 양자 컴퓨팅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모든 걸 다 계산하고 하려면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어떤 뭐랄까요 엮여 있고 같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렐리언트 코퍼레이션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메텀 홀딩스는 뭐 미사일 방어 체계 지원 서비스 기업입니다. 결국엔 이제 뭐 미사일도 방어를 해야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뭐 드론도 있죠. 드론 방어 체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라도 언젠가 또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하거나 뭐 끝난다면 여기에 또 방어 체계 다시 또 깔아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들어간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렐리언트 코퍼레이션은 자 RAL입니다. RAL 자 보시면은 신규 상장 한지 얼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만약에 산다면은 여기 지금 저점을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게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가격대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 맞춰주고 있고 지금 며칠째죠? 거의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는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락 추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락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뭐 이 정도. 자, 그러면은 한 1, 2주 정도 더 여기에서 있다가 여기를 이탈하고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매수 구간은 지금이 맞습니다. 지금이 맞기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렐리언트 코퍼레이션 자 과연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이 과연 여기서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앞으로 실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계산한 건지 물론 신규 편입을 렐리언트 코퍼레이션 했는데 비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가본 거예요. 우리도 보통 한 주나 두 주 정도를 사볼 때 있잖아요. 이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고 잊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렐리언트 코퍼레이션을 여러분들이 막 이게 막 올라간다 생각해서 여러분들 막 많이 담으실 건 아니고 국민연금이 뭘 보고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올라가는지 한번 관심 있게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바로 이제 아멘텀 홀딩스입니다. AMTM이고요. 아멘텀 홀딩스 쭉 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고점을 계속 이제 싼고 맞고 쭉 떨어져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계속 저점을 뒤져줬죠. 저점 얼마 뒤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락 추세를 끝내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간다. 자, 여기에서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보이시죠?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하락 추세 이거 들어가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기 쭉 떨어졌던 이 하락 추세를 옆으로 쭉 몇 번 딛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저는 타이밍이 나쁘진 않았다. 아까 전에 봤던 렐리언트 코퍼레이션이 그리고 아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한 이후에 지금 조금씩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방산이나 이쪽에서 조금 모멘텀이 더 분다면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신규 매수하거나 비중 늘린 종목 넷플릭스, 아마존, 테슬라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외에 M러빈이 있었고 국민연금이 가져간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COF, 그 다음에 캐피탈 원 파이낸셜입니다. 그리고 렐리언트 코퍼레이션 RAL, 그 다음에 한 가지 종목 더 마지막으로 아멘텀 홀딩스 AMTM 이렇게 네 종목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 4종목이니까요. 한번 국민연금의 종목들이 과연 뭘 보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 나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횡보하거나 아니면 좋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라도 떨어진다. 신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매수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 따라가지 마시고요.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굉장히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보시고 매수 위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걱정보다는 어떤 종목을 살지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